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자, 시장이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경거망동을 하면 안 된다.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한데 사실 공매도 금지 자체가 시장을 막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충격적으로 하락은 했으나 지금 상승폭을 다 반납하지는 않았어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떨어질 뻔했죠. 근데 상승폭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아직. 그래서 너무 막 그 하루 움직임만 보고 포스코홀딩스 망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쇼트 커버링에 대해서 좀 기다려 보시죠. 쇼트 커버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뒤가 문제겠죠. 그 뒤가 쇼트 커버링을 한 이후에 외국인 자본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좀 작용할지가 궁금해요. 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은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상승을 이끌어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좀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무언가를. 사실 외국인이 보이콧을 해서 물량을 다 팔고 나가면 한국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홧김에 움직일 애들도 아니고요. 그렇게 막 자극적인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아요. 셀코리아가 발생할 거다. 외국인 다 팔고 나갈 거다라는 좀 의견은 있으나 아마 나가더라도 엑시트 플랜이 좀 서더라도 바로 나가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팔아 넘기려면 주가를 띄운 다음에 팔아 넘겨야죠. 굳이 뭐 지금 상황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막 팔고 나가고 이럴 애들은 아닙니다. 그런 건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씨,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으니까 외국인들 그냥 다 팔고 나가버리겠네. 이거는 그냥 동네 아이들이 장난삼아 할 수 있는 말이지. 돈을 굴리고 있는 실질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막말로 투자하고 계신 본인들만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내가 열받는다고 해서 그냥 싹 다 팔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반등할 때 팔고, 뭐 분할 매도 하면서 나가는 게 맞죠. 아무튼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자본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 만약에 지금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이렇게 시장이 반등하는 척 하다가 쭉 계속 빠진다면 분명히 이 카드가 나올 겁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 거냐 하면 증시 안정펀드 카드가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섬이 3개나 발생했습니다. 아일랜드 갭이죠. 아일랜드 갭. 여기는 아일랜드긴 하지만 좀 애매하고 일단 쳐놓을게요. 지금 여기서 움직여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아요. 이걸 깨고 쭉쭉 내려간다? 그렇게는 좀 애매합니다. 그럴 만한 이슈도 없고요. 떨어지더라도 이 갭까지는 좀 메우고 움직일 수 있겠죠. 기술적 분석상. 왜냐면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준점을 잡는 거죠.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충격이 컸습니다. 일단 좀 포스코홀딩스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차피 가지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승할 때 조금 물량을 덜어낸 거 외에는 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좀 높은 수익권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꽤 예전에 샀는 거니까요. 좀 지켜보려고요. 여기서 계속 21선 위에서 놀면서 움직일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다시 쌍바닥을 찍으러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그 공매도 금지 당일에 공매도 잔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공매도 잔고로 본다거나 대차 잔고로 본다거나 이런 건 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보면 하이브를 좀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 다시 하이브를 좀 매수했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좀 비중이 좀 낮긴 합니다. 판 걸 보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금양, 삼성 SDI 쭉쭉 보이죠. 두산 로보틱스. 공매도 이슈로 상승했던 애들을 그대로 다 매도했어요. 이건 공매도가 아니고 진짜 실제 현물을 매도했겠죠. 솔로엠도 좀 매도했네요. 저 솔로엠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똑같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HN, 뭐 이런 애들, 신성 델타테크 지금 어떻게 됐지? 이거 좀 이따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됐을까? 산 걸 보면 별로 없죠. HLB가 좀 눈에 띕니다. 얘도 공매도로 상승했던 애인데 매수에 좀 잡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는 지금 저는 어차피 수익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분할 매수를 좀 했어요. 분할 매수를 해서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오늘 좀 충격을 보였으나 얘는 양봉이 아니라 상승으로 끝났어요.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오늘 제가 봤을 때 숏 커버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흔들릴 때 숏 커버링을 많이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얘들이 숏 커버링 하는 타이밍은 폭등할 때도 있지만 조정을 보이거나 하락을 크게 했을 때 숏 커버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건 내일 공매도 잔고랑 주가랑 매핑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거기서 얘들이 어떻게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공매도 숏 커버링이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나왔고, 공매도 금지죠. 그거에 대해서 얘들이 에코프로를 버리고 나가더라도 결국엔 빌렸던 이 물량들은 다 상환을 해야 돼요. 왜냐면 공매도 금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들이 공매도로 물타기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공매도 했던 애들은 포지션을 청산하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근데 뭐 하루 만에 다 청산하고 나오고 그러진 않겠죠. 얘들도 지금 움직임을 계속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신중하게 접근할 거고, 뭐 이대로 막 다 싹 다 팔고 넘어가진 않겠죠. 근데 얘들이 기계적으로 로스컷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급등을 한다. 이 약간 도지형 캔들이 발생했는데, 이 도지형 캔들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꽤 많기 때문에 내 시초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시외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갭 하락이 예상될 수 있는데, 갭 하락을 한 다음에 샛별형 캔들 3개를 만들고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이걸 배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급락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포스코 홀딩스 같은 움직임이었고, 에코프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공매도 이슈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로 보여집니다. 사실 잔고로 따지면 포스코 홀딩스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좀 지켜볼게요. 지켜볼게요. 공매도 잔고를 보면서 좀 따라가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한번 볼까요? 이거 뭐 완전 페이크 캔들이었네요, 이게. 네,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이라 얘는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안 봤거든요. 야, 근데 힘없이 떨어지고 있네. 이건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네, 얘는 지지선도 없네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결국엔 장기 이동 평균선에 맞을 것 같습니다. 삼중천정을 그리기엔 좀 애매하네요. 삼중천정을 기대하신다면 38,000원대를 뚫어 올릴 때 돌파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저항선 돌파죠. 그래서 21선에서 매도 한번 하고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건 저도 한번 볼게요. 신성 델타테크는 그렇게 이렇게 쉽게 죽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한번 살아날 거예요. 시장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예,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막 뭐야 망했어 라고 하기에는 아닙니다. 지금 밑꼬리를 달고 올라갔고 결국에는 하락은 했으나 꽤 많이 올랐어요. 지금 공매도 금지 이후에. 그래서 경거망동 했는 사람들은 오늘 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미증시도 나쁘지 않고 한국 시장에 대한 야간 선물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시초가는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 공매도로 이슈를 받았던 종목들이 상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이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외국인 기관이 할 수 있는 보이콧이겠죠. 니들이 원하는 종목은 건들지 않겠다. 이런 전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종목에서 이득을 보면 되니까요. 쟤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이득을 보면 되는 거지 특정 종목을 막 몰빵하고 이런 애들은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ETF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를 한번 볼까요? 얘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현재는 얘는 제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얘는 하락할 때 이때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좀 매력적인 현재 수익 구간은 아닙니다. 수익은 수익인데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에코프로에 좀 집중했어요. 에코프로랑 한 개를 더 매수했었습니다. ABL 바이오. 저 ABL 바이오는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얘는 하락할 때마다 제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저는 좀 약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얘 파이프라인도 다 받고 회사랑도 좀 연락을 해봤고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제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서 매수했고 제가 지금 몇 번의 그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했죠, 이렇게. 하락을 이용해서 좀 매수를 했어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야, 이거. 하락을 이용해서 좀 매수를 했는데, 얘가 지금 현재 스윙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 솔로임은 좀 다른 얘기인데, 솔로임은 제가 좀 상승할 때 매수를 해가지고, 돌파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이 툴이 바뀌어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왜 멋대로 바꾸는지 모르겠네. 가로선 어디 있냐? 가로선 여기 있네. 예, 돌파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돌파를 하다 트랩 스윙이 발생했죠, 트랩 스윙. 여기 트랩 스윙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횡보하다가 뚫어 올리는 걸 좀 기대하고 있어요, 솔로엔.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종목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볼게요. 레인보우 로틱스도 제가 가장 그 성급하게 매수했던 부분이 여기인데, 그 외에는 지금 나쁘지 않죠. 왜 상승했고, 얘도 양봉을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상승을 잉태했습니다. 상승 잉태형이죠. 잉태형 캔들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죽더라도 항상 올라올 거예요. 얘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보이냅니다. 단기적인 시선으로 계속 보면 괴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AI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AI 로봇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무 일일비 하셨다가는 진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테크는 오늘 그래도 양봉을 뽑아냈죠. 5%는 올랐습니다. 이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와서 투자자가 지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5% 오른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 5%가 올랐습니다. 5%가 올랐기 때문에 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얘는 지금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매수 캔들이 저렇게 박혀 있는데 이런 거 좀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코난, 그 솔트룩스, 그 다음에 솔로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은 AI 로보틱스랑 그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인 만큼 움직임은 좀 클 것 같아요. 잠깐 시장을 좀 볼까요? 일단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좀 많이 돌아왔어요. 공매도 금지했다고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있습니다. CME 잔고도 늘어났고요. 이런 거는 계속 트래킹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증시는 대부분이 지금 운봉을 좀 보였고, 현재 미증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장기채도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안정을 보이고 있고, 뉴스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US 스탁이 라이징, 자,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죠. 디스파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인데, 인터레스트 레이트의 이자율을, 금리에 대한 희망이 페이딩, 사라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S 스탁이 상승하고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이게 뭔 소리,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예, 외신도 신뢰성 있는 기사는 없네요. 제목 이게 뭐야? 잘 모르겠다를 그냥 빙빙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금리 하락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도 지금 뭡니까? 광고가 왜 삭제돼요? 야간 선물도 지금 상승 중이기 때문에 뭐 하락을 좀 하고 있지만 상승 중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가까지 봐야겠죠. 종가까지 봐야 될 건데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근데 하루 상승에 대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굉장히 타격이 컸을 겁니다. 근데 일일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예요. 2차전지 매도 광클 외인이 같은 날 매수를 누른 이곳은 삼성전자랑 하이브죠. 예, 하이브죠. 이거 내용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천국에서 지옥 실화냐? 공매도 금지 반짝일까 벌써 끝이라고 하네요. 공매도 금지 기간 주가 전망이 뭐 쇼커버링 1차 청산. 글쎄요, 전 이거를 내일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진짜 첫날에 쇼커버링을 했을지가 의문입니다. 의문이에요.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좀 궁금합니다. 쇼커버링을 진짜 했을지 안 했을지. 네, 그동안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2차 전지를 편입별로 아니 뭔 소리야. 2차 전지를 편입별로 안 했는데 별로 편입 안 했는데 6일 과도하게 오를 때 매수한 부분을 덜어내는 과정이 필요했다. 안정적 운용을 위해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늘려가는 과정을 밟는 것.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거예요.
공매도 금지로 인한 상승 효과도 앞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거는 뭐 의견 동의합니다. 저도 공매도 금지했다고 해서 막 로켓으로 상승하지 않을 거예요, 단기간에. 근데 쇼트 커버링이 분명히 발생할 거기 때문에 급등세는 불러올 거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한 거죠. 특히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강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등 여러 증시 부양 조치가 나왔지만 지금은 금리가 뛰고,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제가 어제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도대체 이번에 왜 한 거냐라고 되물었잖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특이점이 있었어요. 리먼 브로더스 사태, 그리스발 그 경제 그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발 경제위기,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런 좀 증시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이 동반됐어요. 시너지가 났던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좀 애매한 거죠. 증시 안정펀드라는 얘기가 곧 나올 거예요. 만약에 상승을 못하면. 얘들도 자기들의 제도가 실패했다는 그 결과를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세력하고 이제 정책 당국하고 첨예하게 대립할 예정인 거예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우리는 거기서 피해만 보지 않도록 경거망동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방향이 한 번에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불법 이득 끝까지 환수한다. 공매도 후속 조치 속도 낸다.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이거를 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국회의원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닐 겁니다. 우리 금융 당국에 계신 분들도 전문가는 아닐 거예요. 실제 필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한 겁니다. 네, 불법 적발된 폐가망신. 네, 폐가망신 좀 시켜주세요, 진짜. 미국은 20년형, 영국은 벌금 제한 없어요.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도입하면 되겠죠. 아예 못하게 하면 돼요. 시스템적으로 막으면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무차익 공매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풀어놓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만 해결하면 될 텐데.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했다. 상승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충격이 커서 그렇지, 사람들이 상승폭에 비하면 하락을 별로 안 했습니다. 전 그게 더 신기했어요. 너무 올라 하루 만에 너무 떨어져. 한증시 이틀째 비상 멈춤. 사이드카에 대한 얘기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가장 크게 결론을 봐야 될 게, 상승을 크게 했으나, 공매도 금지로 인해 상승을 크게 했으나 그거에 대한 되돌림이 그리 크지 않았다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많이 올라왔고. 이러면 이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망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망했다로 보기엔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캔들이 두세 개 정도 쌓여야지 할 것 같습니다. 이 양봉 안에서 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떨어지더라도 양봉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동안 좀 괴롭히겠죠, 투자자들을. 특히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는 동안에 공매도의 그냥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좀 너무 막 변동성이 크게 움직여 버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만 좀 경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경거망동을 하면 결국 나중에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팔아서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쭉쭉 떨어져 버려가지고. 어제도 고가에 팔았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겠죠. 고가에 팔고 오늘 좀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했으면 그냥 들고 있었던 것보다 나았겠죠. 하지만 그건 결과론이 날 겁니다. 결과론.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할 때 판 사람들은 반등할 때 밑꼬리를 보고 괴로울 거고, 뭐 약간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신이 없으면 자신의 매수 포지션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의견 드리고요. 일단 내일 공매도 잔고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좀 심도 있게 분석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새벽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시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